전국에 있는 혁신도시에 빈 상가들만 넘쳐납니다. 혁신도시라고 부를 게 아니고 유령도시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야 될 판입니다. 반갑습니다. 27만 구독자 여러분, 오늘 올빼미TV가 온 곳은 전남 나주에 있는 혁신도시입니다. 여기도 아파트를 엄청나게 지어놨습니다. 아파트 앞에는 상가도 엄청 많이 지어놨는데 보면은 전부 임대 이렇게 붙여놓은 텅텅 빈 상가들입니다. 요즘 상가 분위기가 완전히 상가집 같습니다. 저 도로 건너편에는 1층에 조금 장사를 하고 2층, 3층은 뭐 대부분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건물주는 못 되더라도 상가 하나 분양받아 가지고 매달 꼬박꼬박 월세 받아 먹고 이러려고 했는데 뭐 너무 많이 짓다 보니까 이렇게 임대도 안 나가고 텅텅 빈 상가만 천지빛깔입니다. 이 상가들은 지은 지가 최소한 4년 이상 지났습니다. 한참 몇 년 동안을 이렇게 텅텅 빈 유령 상가로 남아 있습니다. 이 건물은 상가 전체가 임대도 안 나가고 텅텅 비어 있습니다. 뭐 2층, 3층 저 위에도 간판 하나가 안 붙어 있습니다. 상가는 원래 1층이 제일 비싸죠. 네, 이 뭐 잘 팔리기도 하고 임대 들어오는 사람도 많은데 여기는 1층 상가가 아예 텅텅 비어 있습니다. 1층이 이 지경인데 뭐 2층, 3층 그 위로는 뻔하죠. 야, 진짜 뭐 상가를 짓는 게 우리나라가 혁신이 되는 길입니까? 나주 혁신도시에 상가를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 인구 한 명당 상가 면적이 8.5평이나 된답니다. 이 정도로 상가를 많이 지어놨습니다. 8.5평이면 한 사람이 원룸에 살 수 있는 그 정도 면적이죠. 나주 혁신도시 지금 인구가 조금 늘었답니다. 그래서 겨우 이제 인구 4만이 됐는데 상가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지어놨습니다. 이쪽 나주 혁신도시 상가 개수가 7,000개 가까이 된답니다. 상가 안쪽으로 들어와 보니까 여기도 뭐 마찬가지네요. 텅 빈 상가들 뿐이 안 보입니다. 여기 상가들은 다 분양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임대라고 써붙여놨죠. 만일에 분양이 안 됐으면은 분양이라고 광고판을 붙여놨을 겁니다. 나주 혁신도시 상가 공실률이 43%가 된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22년도 상가 공실 조사를 했을 때는 70%가 공실이다 했는데 이게 뭐 갑자기 줄었는지 23년도 조사에서는 43%로 갑자기 줄었습니다. 이건 뭐 통계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70% 공실률이 1년 사이에 거의 30% 가까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까? 기사를 자세히 보니까 1층은 40%, 2층은 45%, 3층은 절반 이상이 텅텅 비어 있답니다. 저도 김천 혁신도시에도 가봤고 지금 나주에도 와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천이 공실률이 가장 높다고 하는데 여기 나주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직접 본 바로는 김천보다 여기 나주가 비어있는 상가가 더 많이 보입니다. 우리나라 통계 자료는 믿음이 안 갑니다. 여기 그래프 보시면은 이 그래프에는 나주 혁신도시 공실률이 38%로 또 줄어 있습니다. 이렇게 상가 임대가 안 나가다 보니까 이 이제 상가 주인들은 죽을 판이죠. 불과 2년 동안에 상가 경매로 나온 건수가 2배 이상이나 늘어났습니다. 여기 상가도 제법 큰데 주위에 돌아봐도 사람 한 명 안 보입니다. 밤 되면은 야 무섭겠습니다. 완전히 뭐 유령상가처럼 귀신 나올 것 같습니다. 이 건물은 오피스텔 같은데 뭐 1층, 2층 상가들 대부분 비어 있고 저 왼쪽 끝에 가게 하나만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는 뭐 혁신도시라고 할 수는 없고 유령상가 도시라고 그렇게 불러야 되겠습니다. 이 큰 도시에 인구가 겨우 4만이 삽니다. 4만 같으면은 도시의 큰 동에 있는 인구 그 정도밖에 안 되죠. 여기 상가는 그래도 1층에 조금 장사를 하는 모양입니다. 가게가 몇 개 보이는데 바로 옆에 건물에는 이렇게 또 임대 광고판이 어지럽게 붙어 있습니다. 우리 은퇴하신 형님 누님들 퇴직금에 있는 돈 없는 돈 보태고 은행 대출도 좀 내가지고 이렇게 상가를 샀는데 몇 년 동안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은행 이자 갚기도 힘든 거죠. 은행 이자 갚느라고 어떤 분들은 국민연금 그것까지 다 받아서 은행 이자로 넣어주고 있답니다. 국민연금이라도 없는 분들은 또 알바를 뛰어야죠. 네, 뭐 배민 서비스 이런 것도 하고 배달도 하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노가다판 공사판 일도 한답니다. 욕심이 화를 부릅니다. 돈 좀 더 벌라다가 결국에 이렇게 쫄딱 망했습니다. 요즘 은행 이자도 좋은데 은행에다가 정기예금 맡겨놓으면 뭐 이자 3%는 받아 먹을 건데 괜히 욕심을 내가지고 이런 사단이 나서 폭삭 망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방을 발전시키려면 이 혁신도시를 지을 게 아니고 산업단지나 대기업을 유치해서 인구가 자동적으로 유입이 되도록 하는 유인책을 써야 되는데 뭐 북한 공산당도 아니고 공기업 일로 내려가라 이러면은 이 도시가 발전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한심합니다. 여기 나주에도 한전 본사가 와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한전 다니는 그런 직장인들은 야 이제 나주로 가면은 완전히 좌천이 되고 귀향을 가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상가 이거 한번 잘못 분양받았다가 완전히 상가의 노예로 전락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가게 새가 나가기를 하나 그렇다고 이게 팔리기를 하나 네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여기 부동산 네 상당히 오래됐죠. 결국에 부동산도 이제 이렇게 망하고 있습니다. 이쪽 시내 중심지역 상가를 쭉 한번 돌아다 보니까 실제 공실률은 80% 9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공기업은 한마디로 서비스업이죠. 네, 그런 서비스업만 들어온다 해가지고 이 도시가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생산적인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인구가 자동적으로 모여들고 또 애기도 많이 놓고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에 혁신도시 한다고 우리 세금만 홀라당 날렸습니다. 어제 영산포 영상에 붙은 댓글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 물자를 수탈하지 않았고 우리가 수출을 했다고 합니다. 헐값에 뺏어간 거는 수탈이 아닙니까? 일본이 한국의 녹그릇 막 뺏어갈 때 그거 돈 줬습니까? 네, 그냥 뺏어간 거죠. 저는 저희 부모님한테 직접 들은 사실을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 아버지도 16살 때 보국대에 끌려갔습니다. 자발적으로 간 게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일본 사람들 얼마나 철저합니까? 고용계약서에 지장 찍으라 해서 총칼 들고 안 찍으면 죽인다 해서 그렇게 찍었답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일본에서 강제 노역을 하다가 히로시마 원폭 터지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왔죠. 저희 아버님이 몇 년 동안 징용으로 일했던 임금 받았을까요?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일본 놈들이 매달 월급 명세서 거기에 도장 찍으라 해가지고 지장을 찍었는데 집으로 다 보내준다고 해서 믿었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돈은 하나도 받은 게 없었답니다.
일본이 남긴 그 종이 쪼가리가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만 맹신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올빼미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